자, 이제 뻐꾸기 특강을 하실 텐데 초반에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이 좀 눌려져 있는 상태지만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부담스러운 내용만 뭐 수두룩한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긍정의 어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뭐냐면 좀 특이해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곡이 있어요. 건물 벽 사이에 피어난 장미인가? 뭐 그래요. 그 장미가 나오기가 힘든 자리잖아요. 엄청 힘들겠죠. 네. 네. 자, 시장은 좀 어둡지만 그 사이에서 저희가 어떤 긍정의 시그널을 좀 뽑아내는 게 뭐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뻐꾸기 주식은 다가오고 있는 반격의 시간이라고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뭐 경기 침체? 공식화만 안 했지 지표에서는 모두 이미 침체 신호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한번 반격의 시간이 다가올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CPI 발표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쪽인데요. 우선 4월 CP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연간으로는 예상치 5.0이었는데 4.9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월간으로는 예상치 정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5% 아래로 헤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5% 아래로 드디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오버롤은 헤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파란 거는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하고 식료품 제외한 거. 보시게 되면 지금 완연하게 이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 물론 오늘 미국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재정 위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는데 연준의 미셸 보먼 이사인가요? 이분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고하게 잡힌다라는 이런 증거가 안 보이면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확고하게 꺾이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가 9.1이었고요. 이제는 5%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 텐데, 이거 한번 보시죠. 월간으로 보면 사실 그동안에 잘 잡히지 않았던 게 주거비, 이 쉘터였는데, 그죠? 이 쉘터가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이 CPI 항목 중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쉘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달에는, 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전달에보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0.8, 0.6, 0.4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 시간 통해 얘기 많이 했죠. 뭐 진로우라든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한 1년 선행하는데 이미 작년 2월, 3월부터 꺾여서 내려가고 있었다고. 결국에는 쉘터는 꺾일 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 보시면은 전달에는 마이너스 3.5였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0.6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달에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하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라왔던 게 있어요. 아마 그 영향이 있어요. 다만 지금은 $70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에 발표된 CPI에서 아마 이것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파란색이 렌트 오브 쉘터 해가지고 주거비,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란색이 막대가 전달 대비해서 좀 꺾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 가솔린, 이쪽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것이 이번에 조금 더 올라오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월간으로는 사실 예상치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CPI 발표 이후에 배드와치로 보니까 6월 달에 이제 FOMC 있지 않습니까? 6월 14일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게 보시면 CPI 발표 전날에는 대략 한 78% 정도 되는데 발표하고 나서는 거의 90%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뭐 대략 한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5월 25bp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건데? 더 내려올 거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물가가 오르는 거는 과잉 유동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축을 하는 거고 금리도 올렸던 것이죠. 계속해서. 다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는 명분은 제가 지난주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트윗에 FOMC 하루 전에 올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준이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는 명분을 찾았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을 더 유지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왜냐하면 은행권의 자발적 긴축도 있고요. 근데 물가의 선행 지표라는 것 중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M2 증가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1은 우리가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 현금이라고 보면 되겠고, M2는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MMF라든지 뭐 CD라든지 뭐 이런 거. 자, 미국의 경우. 예. 그래서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 좀 내려앉았습니다. PPI가 2.7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CPI는 4.9였죠. 그다음 PCE도 4.5로. 그래서 여기 회색선 PPI, 그다음에 파란색 CPI,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조금 더 진한 PCE도 모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M2 증가율은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중 유동성이 그죠? 축소되고 있다. 결국에는 물가도 인플레이션도 축소될 것이다라는 거를 선행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 연초에 이 시간 통해서 CPI 전망하면서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벌써 이제 5% 아래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3% 아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연초에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고용 쪽 같은 경우에는 고용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실업률은 54년에 최저준 3.4%였습니다. 근데 실업률 더 떨어질까요?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 이런 것도 고용시장 반영되고 고용시장 냉각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고용은 원래 후행 지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3.4% 나왔지만 이것이 더 빠지는 거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업률 상승에 선행하는 것 중에 이런 고용 계획, 그렇죠? 잘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비농업 일자리는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발표에서 고용에서 비농업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계획은 선행 지표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파란색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결국에는 이 고용은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우리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는 거 있었습니다. 요것도 좀 재미납니다. 왜냐? 이번에 예상은 24만 5천 건인데 무려 26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연간으로도 그죠? 고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신규 실업수 청구 건수가 52주 신고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용시장 둔화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구인도 빠지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전망하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죠.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이 중단된 이후에 사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나온 CPI를 가지고 보면 사실 다음 달에 금리는 동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금리 인상은 끝난 거죠. 그걸 보시게 되면 과거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시기 이후의 시장 흐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해 드렸죠.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했던 시점부터 해서 동결하는 과정 동안의 증시는 대부분 좋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증시는 하락을 했다. 요거는 뭘 보여주냐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95년.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는 건 동결인데, 뭐 표 보시기 힘드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죠?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편하게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건 좀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후에 주식시장에는 뭔 일이 있었느냐.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오르다가 금리 동결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봐야겠죠. 금리를 계속 오르다가 동결이 시작이 되고 주식시장은 이 동결 구간에서는 거의 대부분 좋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연도수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상승률은 13%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했던 시점부터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 한 8번 74년, 80년, 84년, 89년, 95년, 2000년, 2008년, 2018년 8번 중에서 6번이 대부분 금리 동결기에 상승했습니다. 2000년은 닷컴 버블이 빠지는 시기여서 그때는 좀 예외적이었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좀 말씀드렸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 아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선행지표 하나가 좀 있어요. 뭐냐면 신규 주문하고 재고 지표. 근데 요것이 최근에 파란 거는 ISM 제조업 지수인데 50 아래에 있어서 침체를 나타내지만 신규 주문하고 재고는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회색 선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제조업 경기가 다시 조금 더 좀 뭐라고 될까요? 이제 회복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아시겠지만 제조 그리고 수출가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제 개선이 되면 사실 우리 기업에도 이거는 중립 이상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연초부터 현재까지 S&P 500의 수익률을 얘기한 건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 메타는 90%,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으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상당히 높은 금리에서도 하지만 이 기업들은 지금 시장의 어닝 컨센서스보다 모두 다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부채 한도 리스크가 사실 지금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되겠지만 뒷부분에 가면 저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과정이 있지만, 그죠? 잡으면 있겠지만 아직은 이 부채 한도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고 잡히기 5% 아래로 이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반복해서 언급한 데이터 기반의 그때그때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상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언급드린 대로 시장은 이제 다가올 반격의 시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부채 한도 협상이란 발목 잡는 내용이 있지만 자, 이것이 좀 더 완화된다면 시장은 다시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자,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